안녕하세요. 삼국유사 TV의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일연선사와 관련해서 고려 대장경의 판각지 현장이 남해인가 강화인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를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고려 대장경을 찾아서 우리 연구소 일행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서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일연전사가 고려 대장경의 마무리 작업을 한 현장이 바로 여기 남해군 고현면 대서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소할 겸 이렇게 해서 현지를 답사하기 위함에서였습니다. 이제 하동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남해대교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바로 그 들어가는 남해군의 그 어기 얼음에 그 관음포라고 있는데요. 그 채 못 미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참 외적을 맞아 싸우시다가 장렬한 순국을 한 그런 그 장소에 거기다가 충렬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비각에 이제 그 머리 그 이제 현판이 걸려 있는데 기울보자 하늘천자 몸시술 욕자 날일자 그래서 보천욕일이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보천욕일은 그 천이니까 뭐 하늘이고 임금이 될 수도 있고 황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늘을 돕고 뭐 해를 뭐 몸을 씻어줬다. 그러니까 굉장한 공로를 세웠다. 이게 중국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여와의 고사에서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가니까 그때 한 20분 갔을 거예요. 고현면 면사무소에 들려서 저희가 그 미리 그 연락은 뭐 제가 했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그 남해군의 향토 문화를 연구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마도 그 지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남해가 바로 그 고려 대장경의 판각의 현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그 연구를 했고 그걸 또 책도 내신 정상훈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또 이제 합류를 해서 네 사람이 이제 그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좀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이제 그분이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지명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나가면서 관음포 이제 그쪽으로 그 지리를 잘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방향 감각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그 비계라고 하는 지명을 이제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낮을 빛자 옆에다가 칼도자를 쓴 또 계는 이제 불경 귀글 계할 때 뭐 쉰다는 쉴 계라고도 있지만은 글계라고도 있습니다. 개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불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계하면 불경을 사귀었다 이 말입니다. 또 말하자면 이제 그 계산이라고 해서 불경을 사귀었던 그런 그 현장이 있는 산이다. 또 윗상자라서 계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경과 관련한 어떤 그 위아래 할 때 그 윗동네에 해당하지 않냐 그런 건데, 요거죠. 요 보면은 비계, 계산, 계상. 또 이번에 설명해 보면은 그게 이제 종이지자 지서곡이 있는데, 그 이제 경전에 글을 나무에다 새기려면은 이렇게 이제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나무에다 새기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구양순체 글씨로. 그러니까 이제 종이가 필요했어. 그 종이를 만들고 종이를 다른 곳에서 이제 모아오는 그런 이제 지서곡이 있었고, 또 뭐 덤벙내 가매소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가매소에는 이렇게 그 병목처럼 이렇게 그 바닷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민물이 바다로 나가는 그 이제 물목이죠. 갯목처럼. 이게 이제 그 섬진강 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원목, 판목이죠. 경판을 만드는 나무니까 판목이죠. 판목을 이제 가져오는데, 그 판목이 대개 보면은 이제 그 박상진 교수의 그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그 경판의 판목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이 산번나무가 그게 한 70%쯤 되고, 그다음에 자작나무, 후박나무가 한 10%쯤 되고 기타 나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을 섬진강 쪽에서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홍수가 질 때 뗏목처럼 해서 내려 이제 보내가지고 그 흘러내려가면 그 이제 관음포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마소에다가 가매소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 가매소에다가 이제 그 밀물 때 거기 들어가게 해서 썰물이 되면 다 또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어설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나무를 이제 막아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바닷물은 썰물에 의해서 나가고 그 자리에 뭐가 오겠습니까? 그 덤벙내라고 하는 냇물, 민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물에도 잠겨 있다가 바닷물에도 잠겨 있다. 그러면서 이제 판목에 적당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덤벙내하고 가매소를 이제 이렇게 돌려봤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우리 김종국 박사가 이번에는 좀 지적 그 욕구가 아주 강하신 분인데, 그 민속 학예사이면서 초대 경산시 박물관장을 했던 분인데, 김 박사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럼 이 지명 말고는 다른 게 없느냐? 응? 그 선생님이 여기 가자고 그랬으니까 한번 말해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글쎄 그럼 뭐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합천의 해인사에 가면은
81,258매의 그런 이제 판목이 있다. 그걸 이제 거기서는 뭐 판전이라고도 하고 일명 장경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 가운데 보면은 정미세 고려국 분사 남해대장 도감 개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판목이 있다. 이겁니다. 정미세 고려국 분사 남해 대장도감 개판이라.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최동이라고 하는 각수 이름도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을 고려 대장경만 가지고 연구를 했던 일본인 그 학자 그 야나기다라고 하는 그 교수의 조당집의 글에 보면은 거기도 말하자면 이제 이런 그 남해 분사도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장수지록에 관한 건데요. 일현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이제 남겨놓은 돌비가 바로 인각사에 있는 보각국전 비명 아닙니까? 그 빗글에 보면은 그게 한 3,000원 900자쯤 돼요. 앞에 뒤에가 음계하고 이제 이렇게 비면에 있는 것이 많은 그 저술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장수지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대장수지록이 뭐 하는 거냐? 대장수지록의 대장은 고려 대장경이고 81,258매를 했던 그런 이제 그 대장경이고 수지는 뭐냐? 모름지기 숫자 알지자. 그러니까 대장경의 경문을 그대로 종이에 그 경문에 있는 걸 그대로 새겼는지 안 새겼는지 이거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증의라고 그래요. 증의. 이거 혼자 다 못하니까 그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글자 수가 3천만 자가 넘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원들을 과거 시험에 합격한 그런 선비들을 선발하다가 이 정한거사가 이제 이런 선사에게 이제 도우미로 이렇게 증의 도우미로 이제 해보라고 이제 데려다 주면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썼던 교과서, 지침서가 바로 대장수지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 논문에도 제 저서에도 그렇게 썼죠. 요겁니다. 대장수지록. 대장은 대장경이고 수지, 모름지기 숫자, 알지자, 기록할 녹자. 세 권. 안타깝게도 그 대장수지록은 그 어디에도 그 자료가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남해에 1248년 이제 대구 비술산에서 22년 계시다가 그 정한 당시에 그 국자감 죄주라고도 하고 뭐 좌주라고도 하는데 이제 과거 시험을 관리하는 그 인사부서의 아주 요직 중에 요직인데 이게 당시 실권자 중에 실권이었던 최후에 말하는 천황 아닙니까? 정한이라는 사람. 자기 집을 내놓고 정림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고려대장경을 3년 동안 마지막으로 증의 작업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정리 과정을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런 증거가 이 대장수지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무의 판목의 재질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그 후박나무, 산번나무, 자작나무, 후박나무,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후박나무의 군락지는 남해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박상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뭐 산번나무는 뭐 우리나라 이제 전역에 많으니까 모아다가 섬진강 쪽으로 가져왔겠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이제 상당히 그 남해가 판각지의 현장일 가능성이 있다.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기 문제인데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뭐 고려대장경은 강화도를 이제 강화도라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강화도에는 이제 지금의 이제 김포에서 강화도로 걷는 지금은 다리가 있으니까 뭐 연락부절이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뭐 멀지는 않아요 거리가 한 4km 이내일 겁니다. 김포에서 강화도 선원사가 있는 데가 호각국전 비명이 나오잖아. 선원사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선원사가 어떤 절이냐? 언제 만들어졌냐? 1245년. 그러니까 최후가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자기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선원사를 뭐 상당 부분 돈을 대서 만들었다. 1245년이 언제냐면은 이 대장경이 16년 동안 이제 이어져 왔는데 이제 판목을 새기는 과정이 마지막 그걸 다 모아서 남해에서 이제 그걸 증의를 해가지고 완성을 하는 건데 3년 뒤 1248년에 그게 끝났어요. 그 3년간에 뭘 16년 한 거를 무슨 3년간에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때 지금 손돌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여울목을 김포에서 이제 강화 사이의 바다를 거기 그래 이쪽에서는 몽고군이 징을 치고 북을 치고 말발굽 소리 들리고 괌 치고 임금은 나와서 항복을 하고 우리의 원나라 황제의 명을 받으라고 하는 그 판인데 거기서 무슨 작업이 되겠습니까? 결론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명으로 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의 몇 가지 논거를 들어서 남해에서 고려 대장경 판각을 하고 증의를 통해서 그 총책에 이제 말하자면 이런 전서가 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바다로 올려서 선원사 장경각에다가 거기다 이제 소장을 했다. 그러니까 뭐 남해냐 무슨 강화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어가는 하나의 어떤 작업이었다. 고려 대장경의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